자, 생물 다양성. 자, 이 생물 다양성은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생물이 얼마나 다양하게 존재할까라는 거죠. 자, 이 생물 다양성에는 세 가지 다양성을 모두 포함해요. 자, 생물 다양성은 요거를 얘기하는 거야. 유전적 다양성과 그 다음에 종 다양성이 있어요. 종 다양성. 그 다음에 생태계 다양성 세 가지를 포함하는 거야. 음. 자, 포함하여 우리는 생물 다양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연아, 우리는 저기에서 세 가지 우선 배우면 되겠죠? 네. 유전적 다양성이라는 건 뭐냐? 이거 먼저 배우면 돼. 자, 첫 번째, 유전적 다양성. 자,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같은 생물에서 따지는 거예요. 같은 생물에서. 음. 자, 같은 생물에서 자, 이거를 사람이라고 생각해봐, 사람. 자, 사람이라고 하는 건 모두 같은 종이죠. 네. 같은 생물, 같은 종이라고 부르는 거야. 거기에서 자, 유전적인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차이가 있어요. 자, 피부색이 다른 자, 검은색 피부, 그 다음에 우리는 황색 피부, 백색 피부 이렇게 피부색도 다르고 그 네. 다음에 머리카락도 곱슬머리 있고 생머리 있고 이렇게 다양하죠. 네. 그래서 같은 생물에서 서로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네. 자, 가지고 있어서 자, 다양한 형질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양한 형질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자, 이걸 우리는 생물 다양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생물 다양성에는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 보면은 자, 얼룩말 알지? 네. 얼룩말마다 우리가 볼 때 줄무늬가 다 똑같을까? 아니요. 아니겠죠. 얼룩말마다 줄무늬가 다 달라요. 자, 이게 바로 유전적인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쉽게 사람도 이런 거죠. 곱슬머리, 생머리, 그 다음에 갈색, 검은색, 그 다음에 금발 등등등 이렇게 나타나겠지. 네. 이런 게 다 유전적 다양성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음. 자, 그리고 자, 유전적 다양성이 유전적으로 다양할수록 생물이 무엇에 적응하기에 좋더라? 환경에. 그렇지. 자,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음. 그래서 유전적으로 다양할수록 급격한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개체수들이 늘어나는 거죠. 네. 개체수가 늘어난다야. 즉 무슨 얘기냐면 환경이 변해도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알겠니?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유전적 다양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두 번째 유전적 다양성 말고 이제 종 다양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 종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정한 한 지역이야. 일정한 지역에서 서식하는 생물의 종류예요. 자, 서식하는 생물 종의 다양한 정도. 생물 종의 다양한 정도. 이것을 우리는 종 다양성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음, 그러니까 자, 쉽게 얘기하면은 자, 일정 지역에 일정 서식지에 자, 얼마나 다양한 생물이 사는가? 얼마나 다양한 생물이 사는가 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바로 종 다양성이라고 불러. 자, 네. 그리고 자, 이 종의 다양성이 높다라는 말은 자, 분포 비율이 자, 분포 비율이 자, 균등할수록 비슷할수록이라는 말이에요. 네. 균등할수록 자, 종 다양성이 높은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분포 비율이 균등하다라는 말이 뭔지 선생님이 여기다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반을 딱 잘라서 여기서는 소나무가 한 그루, 밤나무가 20그루, 그 다음에 참나무가 5그루 이렇게 있어. 근데 여기는 소나무가 8그루, 그 다음에 밤나무는 9그루, 그 다음에 참나무는 자, 몇 그루라고 해볼까요? 뭐 8그루 이렇게 돼 있다고 해봐. 그러면 네. 이쪽이 종이 균등한 거야? 오른쪽이 균등한 거야? 오른쪽이요. 그렇죠. 여기가 더 균등한 거야. 균일하게. 거의 고르게 분포해야 한다는 얘기야. 자, 이렇게. 자, 종 다양성이 높잖아? 종 다양성이 높을수록 자,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요. 생태계가 안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니? 네. 네, 이게 종 다양성이었어요. 그러면 세 번째. 자, 생태계 다양성은 뭐가 있느냐? 자,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 다양한 정도예요. 네. 자, 일정한 지역에 존재하는 생태계의 다양성이야. 자, 우리가 자, 이런 걸 한번 볼까요? 자, 생태계는 어떤 게 있냐면은 자, 요런 게 있죠. 숲도 있지, 숲. 네. 그리고 강도 있고 바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사막도 있을 거고. 그쵸? 그다음에 네. 초원도 있을 거고. 자, 늪지도 있을 거고. 등등등 이런 것들이 다 생태계가 되는 거야. 네. 자, 그랬을 때 자, 이 생태계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냐면 자, 위도와 기온과
그 다음에 강수량, 비가 얼마나 오느냐, 그 다음에 계절, 그 다음에 대륙과 이 수륙 분포라 그래서 대륙하고 바다의 분포, 수륙 분포에 따라 변하지요. 자, 우리 쉽게 생각해봐. 자, 봄에 꽃도 피고 막 그러잖아. 봄의 생태계하고 겨울의 생태계하고 똑같을까? 아니요. 아니지. 그래. 이렇게 계절에 따라서도 생태가 변할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리고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거기에 사는 생물도 다양해지죠. 네. 그러면 다양할수록 뭐도 다양해진다? 종도 다양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니? 네. 그래요. 종의 다양성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자, 사람도 살고, 개도 살고, 토끼도 살고, 뭐, 고양이도 살고, 이런 게 다 종이거든. 네. 그러니까 강 속에도 어때? 물고기만 사는 게 아니잖아. 네. 그치? 여러 가지가 산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태계가 다양해지면 종도 다양해진다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생물 다양성과 그 다음에 자, 생물 다양성의 구성과 기능에서 보면은 자, 한번 봐봐. 이들의 네 번째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자, 생물 다양성에는 서로 끊임없이 작용하죠. 네. 작용을 해요. 자,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자,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를 그려볼까요? 이게 자, 뭐라고 하냐면 유전적 다양성. 그 다음에 여기에 종 다양성 이라고 해보자. 그 다음에 여기는 생태계 다양성이 있죠. 세 가지. 어, 요 다양성들은 끊임없이 종 다양성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서로 작용도 하고 이렇게도 작용하고 이렇게도 작용을 해요. 끊임없이. 알겠지? 네. 자, 그러면 가연아, 우리 생물 다양성은 이 세 가지로 끝난 거예요. 자, 생물 다양성에는 뭐뭐가 있다고요? 종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유전적 그렇지.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요거의 내용만 확인하면 되겠다. 그치?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배운 자,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이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라는 거야. 자,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이 왜 생길까? 즉,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이에요. 자,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이 왜 필요할까? 이런 거야. 자, 사람은 우리 생태계 내에서 사람도 살아가죠. 그치? 그러면 사람이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겠지? 네. 그래. 그런 상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주변에서 굉장히 환경을 보존하려고도 하고 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자, 중요성을 볼 때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평형에는 어떤 말이 있는지 봐봐.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평형. 자, 생물 다양성이 클수록, 생물 다양성이 높을수록
높을수록 생태계 평형은 어떻게 될까요? 잘 유지된다. 그렇지. 평형은 잘 유지된단 말이야. 자, 그래.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렇게 한번 해봐. A는 B한테 먹히고 B는 C한테 먹히고 C는 D한테 먹혀요. 이게 먹이사슬이라고 해봐. 여기서 어느 날 B가 없어졌다고 해봐. 음,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니? 어, A는 급격히 증가하겠지. 네, 왜냐하면 B가 A를 잡아먹는데 잡아먹는 놈들이 없으니까 A는 급격히 증가하지. 네, 근데 C는 어때? B가 없어졌으니까. 먹이가 없어졌어. 죽겠지. 네, 급격히 감소하겠지. 네, 그러면 또 D도 어떻게 돼? C를 먹고 사는데 이것도 감소하겠지. 네, 그러면 균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생태계가 이렇게 굉장히 다양해. 여기에 뭐 또 E, F, G, 그 다음에 K, L, M, N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얘 이런 식으로 막 이런 형태로 막 있다면은 자, 이 중에 하나가 없어도 어때? 자, 이런 것들이 C가 E를 먹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 네, 그러면 유지가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자, 생물 다양성이 높을수록 생태계는 잘 유지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생물 다양성과 우리 이 생물 다양성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생물 다양성과 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생물 자원들이 있죠. 네, 생물 자원이 있어요. 자, 거기에는 자,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의식주의 재료가 생물 다양성에서 얻어지지. 네, 뭐야? 음식. 네, 자, 쌀. 그 다음에 식. 먹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옷 입는 거 뭐를 얻을 수 있니? 그, 실? 실을 얻을 수 있잖아. 그래. 누에에서 얻는 게 실. 그게 비단이거든. 네,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잖아. 그리고 자, 집을 짓기 위해서 나무들 막 갖다가 집을 지었어. 그래. 의식주 재료를 우리가 생물에서 얻을 수 있단 말이야. 네, 자, 그냥 바로 이거는 안 외워도 돼. 생물 자원으로부터 의식주 재료를 얻을 수 있는 거야. 알겠죠? 네, 자, 의식주 재료뿐이 아니지. 자, 의약품의 원료를 얻을 수 있어요. 자, 의약품 원료도 얻어낼 수가 있어. 자, 어떤 게 있냐면은 버드나무 껍질에서 있지. 자, 여기에서부터 살리실산이라고 하는 걸 얻는데 버드나무 껍질로부터 그냥 버드나무라고 생각하면 돼. 아스피린을 만들어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면 자, 푸른 곰팡이에서는 뭐를 얻어냈죠? 페니실린? 페니실린 항생제야. 페니실린 네, 항생제라고 해서 이 페니실린이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했냐면 옛날에는 독감이 걸리잖아. 그러면 거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지금 현재도 독감 가지고도 죽잖아. 네, 근데 그 당시에는 더 많이 죽었어. 그런데 그때 이 페니실린 항생제를 개발을 해서 그 당시에 독감 환자들을 어마어마하게 살렸어요. 이게 그런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자, 거기 보면은, 자, 또 뭐가 있니? 주목에서 항암제 원료 이런 게 나오죠? 네, 항암제 원료.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자, 청자고동, 뭐 이런 게 있어요. 청자고동, 고둥이죠. 고둥, 청자고둥. 자, 이거는 진통제 원료. 자, 이런 것들을 얻을 수가 있어. 이게 바로 생물에서 얻어내는 자원들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생물 유전자 자원이 있어요. 자, 혹시 가연이는 이런 거 들어봤니? 뭐냐면은, 어, 전 세계에 있지? 씨앗 같은 것들을 저장하는 장소가 있어. 우리나라에도 있다. 그게 뭔지 알아? 음, 잘 모르겠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어떤 생물이 멸종했다고 해봐. 음, 자연에서 멸종했으면 우리 그거를 복원할 수가 없지. 음, 그래, 그거를 복원하기 위해서 미리 걔네들 씨앗을 있지? 음, 받아다가 보관을 해놓은 게 있어요. 씨앗 저장소가 있어. 음, 그런 것들로부터 이제 그 생물이 멸종하면 그 씨앗을 사용해서 다시 퍼뜨린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생물이 다양해야 하기 때문에 그걸 음, 자 생물 유전자 자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거 있지. 자 병충해에 강한 저항을 갖는 저항성 유전자가 있어요. 자 우리가 쌀을 심어서 벼 있죠 벼. 네, 벼도 병에 쉽게 걸리는 놈들이 있어. 그러면은 수확이 줄어들잖아. 그래서 네, 그런 병충해에 저항이 강한 벼들을 우리가 얻어낸다는 얘기거든. 이런 게 유전적 이 자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혹시 파란 장미 알아? 네, 원래는 옛날에는 장미가 붉은색, 흰색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파란 장미를 얻어낸 거야 유전적으로. 그리고 또 자 옥수수도 해충 저항성 옥수수 이런 것들 해충 저항성 옥수수 자 전 세계에 식량난이 굉장하지요. 네, 식량은 실제로 있지 잘 사는 나라에서는 식량 때문에 굶어 죽거나 그러진 않지만 근데 못 사는 나라들은 식량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야. 자, 그래서 옥수수를 쌀을 못 심으니까 옥수수를 심어서 그 옥수수로 식량을 대신하거든. 그럴 때 옥수수가 알이 크고 해충에 굉장히 잘 견디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생물 유전자 자원이에요. 알겠지? 네, 그 다음에 사회적 그 다음에 심리적 가치가 있어요. 자, 이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뭉치가 좋은 곳은 관광지가 되죠? 음, 어, 관광지로 개발하잖아. 네, 이런 게 바로 사회적이고 심리적 가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물 자원이 아주 다양해서 경치가 굉장히 보존해야 할 만하다. 그러면은 이런 곳은 관광지로 개발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가치가 있더라. 이런 얘기야. 알겠니? 네, 이런 게 바로 생물 다양성의 중요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생물이 다양할수록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들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얘기야. 그리고 생태계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어.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훨씬 더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죠? 네, 그런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생물 다양성에서 얻어낼 수 있는 생물 자원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
네. 그래. 그 다음 단원이 이제 생물 다양성 감소 원인과 보존하려고 하는 노력은 어떤 게 있느냐 이걸 배울 거야.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봅시다. 자, 생물 다양성 감소 원인과 자, 보전이에요. 자, 첫 번째 생물 다양성의 감소. 자, 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이 있거든. 자, 이 원인은 외워둬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게, 자, 첫 번째 뭐냐면 생물 다양성 감소 원인은 첫 번째가 서식지 파괴예요. 자, 이거는 가연아, 이거를 세부적으로 내용을 막 외우려고 안 해도 돼. 이렇게 큰 제목으로 외워도 되잖아. 자, 생물이 살아가는 서식지가 파괴되니까 당연히 거기에 살던 생물이 없어지겠지. 네. 그러니까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겠죠. 네. 맞니? 네. 자, 그 다음에 자, 서식지 파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서식지 자, 파괴와 서식지에 자, 단편화가 생겨요. 생물 다양성이 감소해요. 자, 특히 서식지 단편화는 뭐냐면 우리가 자, 서식지를 관통하는 도로를 낸다든지 그러면 서식지가 갈라지지. 네. 그런 것을 단편화라고 부르는 거야. 자, 도로 건설이라든지 건설로 서식지가 분리가 일어나요. 그런 걸 서식지 단편화라고 부르는 거야. 네. 자, 원숭이들이 살고 있는 숲에 나무를 싹 베버렸어. 그러면 원숭이들이 살 수 있겠어? 네.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서식지 파괴예요. 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법으로 포획, 그 다음에 남획. 자, 불법 포획과 남획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 자, 법으로 얘는 잡으면 안 돼라고 하는 게 있잖아. 천연기념물 같은 거. 네. 그 천연기념물은 왜 천연기념물이냐면 전 세계에 지금 멸종위기에 있어. 그래서 얘네는 절대 잡으면 안 돼라고 했는데 새가 너무 이뻐. 그러니까 잡아버려. 이런 거는 불법 포획이에요. 네. 그런데 또 이런 게 있지. 자,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는 호랑이가 산에 없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멧돼지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지. 네. 그래, 멧돼지가 엄청 늘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떠니? 멧돼지가 막 사람들 사는 데로 막 내려와가지고 막 사람들도 들이받고 막 하는 것도 가끔 TV에 나오잖아. 네. 그래, 그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래. 근데 이 멧돼지를 너무 많아졌으니까 이제 잡아라 라고 해서 포수들 있잖아. 사냥꾼들을 산에다 풀어. 근데 사냥꾼들이 야, 1인당 3마리만 잡아야 돼 라고 했는데 몰래 더 잡아. 그런 걸 남획이라고 부르면 돼. 이런 것들을 서식지 파괴, 단편화, 그 다음에 불법 포획과 남획으로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게 되죠. 그 다음에 자, 세 번째가 외래종의 유입이에요. 자, 외래종이 뭐냐면 우리나라에 살던 것이 아니었는데 우리나라로 들여온 생물들이 있지. 네. 원래는 그거 생물들 그렇게 막 이동시키면 될까 안 될까? 네. 안 돼요. 그거 못하게 돼 있어. 근데 최근에 선생님이
뉴스에 봤는데 우리나라 코모도 도마뱀 없지? 네. 이 코모도 도마뱀이 없는데 이 코모도 도마뱀을 우리나라에 몰래 막 들여온 사람들이 있어. 음, 이것도 멸종동물이거든. 그래서 보호종인데 이렇게 막 들여오면 안 되는 거잖아. 네. 자, 그 다음에 황소개구리 들어봤어? 네. 이 황소개구리는 개구리가 됐다 커요. 보통 개구리가 이만하다 그러면은 황소개구리 이만해. 네. 근데 이 황소개구리가 뱀도 잡아먹고 원래는 뱀이 개구리 잡아먹지. 네. 근데 황소개구리는 뱀을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생태계가 파괴가 되는 거야. 네. 알겠니? 이런 것들이 바로 외래종의 유입이에요. 자, 그 다음이 네 번째 환경오염이에요. 자, 이 중에 자, 가연아, 네가 생각할 때 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이 가장 큰 거 보면은 뭐하고 뭐가 가장 크겠니? 1번, 4번. 맞아요. 서식지 파괴부터 해서 환경오염이 제일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원인이야. 근데 음, 물론 저기에서 가장 중요한 원인, 가장 뭐 중요하지 않은 원인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생물 다양성은 저것들 때문에 감소하는 거야. 알겠지? 네. 그러면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쵸? 네. 맞아요.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노력. 자, 이런 거에는 자, 세 가지 측면이 있거든. 개인적인 측면이 있어요. 자, 개인적 측면은 자, 물건을 에너지 절약, 그 다음에 자원의 재활용 이런 거는 할 수 있지. 네. 개인이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저탄소 제품 사용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노력이 돼. 자, 이런 거는 우리가 할 수 있어. 그런데 두 번째 사회적 국가적 노력이 있어요. 사회적 국가적으로는 자, 우리 혹시 이런 거 봤니? 생태 통로라는 거 봤니? 자, 가연아, 로드킬이 뭔지 알지? 자, 이게 뭐냐면 이런 거야. 여기에 차도가 있어요. 여기에 차도. 네.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자, 이런 차도에서 여기에 생태계가 있고, 여기에도 생태계가 있는데, 자, 음, 여기에 있는 생물이 저쪽으로 건너가야 여기서 짝짓기를 하고 생물을 더 번식할 수 있어. 그러면 생물들이 도로를 건너야 되지. 네. 그러다 보면 지나가던 차에 치여갖고 죽지. 네. 이런 걸 로드킬이라고 하거든. 음, 그러니까 이런 걸 안 당하게 하기 위해서 생태 통로를 설치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생태 통로를 구멍을 뚫어주는 거야, 쉽게. 그러면 그 구멍을 따라서 생물들이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거지. 네. 이런 것들은 국가나 사회적으로 그 다음에 자 국립공원을 지정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국립공원을 지정하잖아. 그러면 여기에 개발을 못해. 음, 개발을 못하니까 거기에 생태계가 보존될 수 있겠지. 네. 그래. 그 다음에 자 야생동물의 관리와 보호 법률 이런 거를 제정하는 거야. 이런 거는 국가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음, 그 다음에 종자은행
아까 말한 대로 씨앗을 저장하는 은행이에요. 종자은행 설치. 그 다음에 외래종 유입을 차단해 줘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이 등등등이 사회적 국가적 노력이 될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국제적인 노력도 필요하겠죠. 자, 국제적 노력은 뭐가 있냐면 자, 국제 협약을 맺는 거예요.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협약. 자, 이런 것들을 맺는 거고, 그 다음에, 자, 또 뭐가 있냐면은, 이, 국제적으로 멸종 생물들의 이동을 금지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국제적으로 해야 돼요. 멸종 생물의 나라 간, 국가 간 이동을 제한하는 것. 절대로 이동 못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국제적인 노력이 되겠지. 알겠지? 네. 자,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 있어? 아니요. 없죠? 네. 자, 생태계, 그래서 이 부분은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 뒤에는 단원이 하나 끝났으니까 이제 계속 문제가 있어. 네. 자, 그 다음에 가연아 이제 이 부분 말고 또 어느 부분이 시험 범위에 들어갔죠? 생태계 구성 요소와 환경도 들어갔을까? 네. 그러면 오늘은 생태계 구성 요소와 환경까지만 선생님이 또 수업을 하고 그 부분 외우고 문제를 또 풀기로 할까요? 네. 그래. 자, 요건 지워도 되지? 네. 자, 생태계 구성 요소와 환경이라고 있어. 자, 그러면 첫 번째 생태계라고 하는 거에서 자, 첫 번째 생태계 뜻이 뭐야? 생태계가 뭐야?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그쵸? 네. 이 환경 전체가 생태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한 생물이 자, 다른 생물과 또는 환경과 자, 한 생물이 자, 다른 생물 또는 환경과 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유기적인 커다란 체계예요. 하나의 네. 커다란 체계. 이거를 생태계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러면 생태계 종류는 자, 종류는 어떤 게 생태계라고 얘기했어? 아까 우리 생태계 다양성 배웠었죠? 네. 그게 네. 다 생태계의 종류가 되는 거야. 네. 자, 보면은 자, 열대 우림 거기에 나온 대로 열대 우림 그 다음에 산림, 초원, 사막, 강, 호수 이런 것들이 다 생태계가 되는 거죠? 네. 그래. 자, 그래서 자, 생태계는 자, 이런 게 있어요. 생태계는 어항과 같이
자, 인위적으로 만든 작은 생태계도 존재하고요. 바다와 같이 커다란 생태계도 존재하죠. 네. 맞아요. 생태계도 이처럼 어항도 하나의 생태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태계는 인위적으로 만든 생태계도 있죠. 네. 어항이 바로 인위적으로 만든 생태계지. 네. 그렇잖아. 자, 그 다음에 자연적인 생태계도 있죠. 생태계도 있다. 이게 바로 생태계 종류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자, 두 번째 생태계 구성 요소를 한번 볼까요? 생태계 구성 요소. 자, 생태계 구성 요소는 생물적 요인이 있어요. 자, 생물적 요인은 자, 생태계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 생태계 구성 요소는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이 있거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생태계 구성 요소 중에 생물적 요인은 뭐가 있는지 세 가지 배우면 되거든. 가인이가 알고 있는 생물적 요소는 뭐가 있어? 혹시 들어봤어? 분해자, 생산자, 소비자. 소비. 네. 그렇지, 그거야. 자, 생물적 요인은 분해자, 생산자, 소비자 이렇게 있어요. 이걸 생물적 요인이라고 불러. 그러면 첫 번째 분해자는 자, 무엇을 분해자라고 부르죠? 어? 자, 분해자는 소를. 이거예요. 자, 다른 생물의 사체 또는 배설물 등을 분해하여 살아가는 생물들이에요. 네. 자,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는 생물이에요. 에너지를 얻는 생물들이 있어. 자, 거기에는 분해자는 뭐가 있냐면 세균이나 곰팡이 있죠, 곰팡이. 네. 이런 것들이 바로 분해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분해자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생산자가 있어요. 자, 생산자는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생물들이 생산자야. 그래서 스스로 광합성에 의해 자,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생물이야. 자, 그런 것들은 뭐가 있죠? 광합성하는 생물들은? 식물. 네, 식물이에요. 식물이야, 식물. 나무, 풀, 그 다음에 등등등. 이런 것들이 다 식물이죠. 자, 풀에도 역시 풀도 광합성으로 양분을 만들기 때문에 풀을 먹고 사는 동물들 있지? 네. 걔네들이 바로 소비자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세 번째, 소비자. 자, 소비자는 자, 생산자가 다른 소비자를
먹이로 살아가는 생물들이에요. 자, 거기에는 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등등등을 거쳐서 최종 소비자까지도 나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소비자는 대부분 뭐가 되니? 동물이죠? 네. 동물들이에요. 그래서 자, 1차 소비자는 풀을 먹고 사는 나무들을 씨앗이나 이런 것들을 먹고 사는 동물들이 1차 소비자. 그 동물들을 먹고 살면 2차 소비자. 이렇게 나누지. 이해됐어? 네. 그 다음에 이건 생물적 요인이었어요. 생태계 구성 요소 중에 생물적 요인은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 세 가지가 있었어. 이거는 생물적 요인. 근데 비생물적 요인도 있어요. 자, 비생물적 요인은 어떤 것들이냐면 자, 생물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하면 돼. 생물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자, 거기에는 뭐가 있죠? 햇빛, 온도, 그치? 네. 토양, 공기, 그 다음에 물. 이런 것들이 모두 비생물적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가 됩니다. 자, 근데 자, 생태계 구성 요소 사이에는 서로 또 끊임없이 작용을 하죠. 네. 작용에 대한 값을 작용에 대한 작용을 뭐라고 하죠? 작용에 대한 반응을 뭐라고 해? 반작용이라고 하거든. 자, 이제 여기에서 한번 배워볼 거야. 자, 뭐냐면 생태계 구성 요소 사이의 관계. 생태계 구성 요소 사이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면 자, 여기는 자, 비생물적 요소가 있어요. 자, 비생물적 요소에는 뭐뭐가 있다 그랬지, 아까? 빛, 온도, 네. 여기에는 빛, 온도, 물, 공기, 토양 등등이 있어. 네. 그런데 여기에는 생물적 요소가 있어요. 자, 생물적 요소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산자, 소리, 소비자, 네. 분해자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랬을 때 자,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에 영향을 주는 것. 자, 이게 잘 봐.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준다. 알겠니? 네. 이걸 뭐라고 불러요? 작용이라고 불러, 작용. 네. 자, 거꾸로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주면 이걸 뭐라고 불러요? 한다고, 반작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작용에 대한 반응을 반작용이라고 부르는데 자, 작용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주는 게 뭐가 있겠니? 자, 가을에 기온이 낮아지면 나무들은 뭘 떨구죠? 너무, 나뭇잎을 떨군다. 맞죠? 네. 이런 거는 작용이죠.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에 영향을 준 거잖아. 네.
그래. 이렇게 된 거야. 이런 걸 작용이라고 불러요. 그런 거는 굉장히 많지. 또, 자, 물이 부족하면은 생물들은 말라 죽지요. 네. 가뭄이 들어서 생물이 말라 죽었다. 이것도 작용이 되는 거지. 음. 그리고 토양에 양분이 많으면은 생물이 잘 자란다. 이런 것도 작용이 되겠죠. 음. 그래, 이런 건 작용이야. 그러면 반작용의 예도 하나만 들어보자. 자, 식물이 광합성을 하면은 광합성에 의해 공기 중에 뭐가 늘어나죠? 산소. 그렇지. 산소가 풍부해졌다. 이런 게 반작용인 거지. 처음에는 있지. 지구가 처음 생길 때는 공기 중에 산소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음. 근데 광합성하는 세균들이 늘어나면서 이 광합성 세균의 광합성 때문에 공기 중에 산소가 늘어나는 것들. 이런 거는 반작용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니? 음. 음.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태계 구성 요소들 사이에 관계도 알아봤어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어? 아니요. 자, 가연아, 거봐. 어려운 거 없지? 네. 요 시간대 여기까지 선생님한테 배운 거를 다 외워버리고 이제 문제도 풀고 해버리면은 따로 공부할 시간을 안 내도 다 끝나거든. 네. 어. 자, 그러면은 자, 질문할 거는 혹시 있는지 한번 봐봐. 근데 뒤에는 안 해요? 아, 뒤에도 해달라 그러면 다 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진도만 막 나가는 것보다 배운 데까지 외우고 문제 푸는 거에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음. 어떻게 할까? 가연이가 원하는 대로 해줄 거야, 선생님은. 그, 뒤에까지만 나가고 푸는 게 나을까요? 그럼 그 뒤에까지 나갈까요? 네. 그러면 생물과 환경의 관계 여기까지 또 시작을 해볼까? 네. 그래. 나가자. 자, 생물과 환경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 거야. 자, 생물은 자,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가죠? 그치? 네. 그래. 모든 생물은 환경에 적응하며 생존해 왔어요. 그러면 생물들이 환경에 적응한 것들이 실제로 증거로 나타날 수도 있겠다. 그치? 네. 생물이 환경에 적응한 증거가 이런 거예요. 라는 게 있을 거란 말이야. 네. 알겠니? 네. 자, 첫 번째가 그러면 이런 거야. 첫 번째가 빛과 생물이에요. 자, 빛과 생물 중에 자, 빛의 세기와 생물을 한번 비교해 봐. 빛의 세기와 생물. 자, 강한 빛을 받아야 사는 생물들은 잎이 굉장히 두꺼워요. 자, 강한 빛을 받는 식물의 잎이죠. 자, 식물의 잎은 자, 훨씬 두껍고 그 다음에 엽록체가 잘 배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엽록체가 조밀하게 배열되어 있어요. 그러면 광합성을 잘 할 수 있겠지? 네. 광합성을 잘 한다야. 그런데 반면
자, 약한 빛에 의해서도 사는 생물들은 약한 빛에 의해서도 살아야 되잖아. 네. 그래. 그러기 때문에 잎이 얇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이런 것들이 빛의 세기에 영향을 받아서 적응한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빛의 파장과 생물에 적응한 예가 있어요. 자, 어떤 거냐면 바다 생물 있죠? 네. 깊이에 따라 자, 바다에서는 있지 깊이 들어갈수록 사는 해조류라는 거 들어봤어? 네. 해조류. 그래. 이 해조류가 뭐냐면 바다에 사는 식물이에요. 자, 그랬을 때 깊이에 따라 녹조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갈조류가 있고, 갈조류. 그 다음에 홍조류가 있어요. 알겠니? 네. 자, 여기에서 빛의 파장은 빛의 색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여기 쉽게 하자. 빛의 파장은 빛의 색이에요. 네.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녹조류는 자, 붉은색을 빛을 흡수해요. 흡수하여 광합성하는 생물이야. 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홍조류는 푸른색 빛을 흡수해서 광합성한다 이런 얘기거든. 네. 그러니까 빛도 있지 색깔마다 바다 깊이 들어가는 깊이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 들어오는 빛을 이용해서 광합성하다 보니까 이 해조류의 색이 다 달라지는 거야. 깊이 수심에 따라. 알겠니?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조 시간과 생물이 있어요. 자, 일조 시간과 생물에서는 요거 알아야 돼. 단일 식물이 있어요. 자, 단일 식물은 뭐라고 부르냐면 자, 밤이 낮보다 길 때 꽃이 피어요. 근데 두 번째 장일 식물이 있어요. 장일 식물은 낮이 밤보다 길 때 꽃이 핀단 말이야. 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단일식물, 장일식물이라고 불러. 이런 것들이 바로 빛과 식물이 적응한 증거가 되지. 네. 이런 게 바로 빛과 식물의 적응 증거가 되고요. 두 번째, 온도와 생물 볼까요? 온도와 생물. 자, 온도와 식물 한번 보자. 온도와 식물. 추운 지방의 식물은 뭐가 있는지 알아? 식물 겉에 털 같은 것이 많아요. 네. 자, 털 같은 것이 있어서 자, 추위로부터 보호하거든. 이런 게 바로 온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식물이 적응한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자, 두 번째, 온도와 동물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계절마다 지역을 이동하는 새를 뭐라고 하지? 빨색? 그렇지.
철새는 계절에 따라 자, 서식지로 이동하는 거잖아. 네. 왜 이동하는 거야? 추워지면 여기서 먹이 활동을 잘 못하니까 따뜻한 데로 가는 거잖아. 네. 이런 게 온도에 적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추운 지방의 늑대는 귀가 작고요. 털이 길고 많아요. 그런데 자, 왜? 자, 추운 지방의 늑대는 어때? 몸 바깥으로 열을 많이 뺏기면 안 되겠지? 네. 그러니까 귀가 조그매. 그리고 털이 두껍고 많아. 근데 사막 지방의 여우는 귀가 크고 털이 짧아요. 음. 왜냐면 자, 뜨거우니까 열을 많이 발산을 해야 되거든. 음. 자, 이런 것들이 온도에 적응한 거예요. 이해되니? 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게 온도와 생물의 적응이에요. 네. 자, 이런 것들. 자, 쉽게 간단하게 이렇게 외우면 돼. 그 다음에 또 물과 생물도 적응한 사실이 있겠지. 네. 세 번째는 물과 생물이에요. 자, 보자. 물이 부족한 사막에서는 자, 물이 부족한 사막에서는 선인장 같은 식물이 자라오죠? 음. 선인장 같은 식물이 잘 자라죠. 왜? 잎에 의해 물의 손실을 막는 거지? 네. 그래요. 그래서 잎이 가시로 변했단 말이야. 네. 그래서 잎에서 증산작용이 일어나는 걸 막아줘요. 그래서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는 거야. 알겠니? 네. 자, 그 다음에 곤충이나 자, 파충류 같은 거는 자,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딱딱한 껍질이나 자, 비늘 등으로 자, 보호하죠? 네. 이런 것들이 몸 안에 있는 물이 빠져나가면 안 되잖아. 네.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식물이나 동물이 적응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자, 이런 거 있죠. 자, 물에서 자라는 연꽃 있죠. 연꽃. 네. 연꽃은 뿌리가 발달하겠니? 뿌리가 발달하지 않아요. 네. 왜? 물이 주변에 항상 많잖아. 음. 그치? 뿌리는 물을 흡수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 네. 그래. 근데 연은 물속에서 자라니까 뿌리가 발달돼 있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먹는 연근이라고 하는 건 연뿌리가 아니라 줄기예요, 줄기. 이렇게 반찬처럼 먹는 거 알아?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 거? 네. 이게 뭐냐면 연줄기야, 줄기. 여기에 공기가 이동할 수 있도록 통로가 돼 있는 거야, 오히려. 네. 뿌리는 발달해 있지 않더라, 이런 것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이게 바로
물과 생물이 적응한 증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공기와 생물도 한번 따져볼까요? 자,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은, 자, 고산지대는 산소가 부족하지. 음, 그러니까 산소를 많이 흡수할 수 있도록 조금 변형이 돼 있어. 사람은 혈액 속에 뭐가 많냐면은 적혈구 수가 많아요. 음, 그래서 산소를 잘 흡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야. 음, 이런 것들이 바로 공기와 생물이 적응한 거지요. 맞니? 네, 그리고 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식물은 공기 중으로 자, 살균 물질을 분비를 해요. 네, 그래서 곤충으로부터 해충이라고 할까요? 해충으로부터 자,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몸을 보호한다. 이런 것이 공기와 생물이 적응한 예예요. 네, 다음에 또 다섯 번째. 자, 토양과 생물도 있겠죠? 네, 토양과 생물. 생물도 역시 토양에 적응을 해요. 자, 첫 번째. 토양 속에 미생물들이 굉장히 많거든? 네, 자, 토양 속 미생물은 자, 동물 사체나 배설물을 분해를 해요. 음,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땅속에서 사는 두더지는 자, 눈이 사물을 잘 볼 수 있어? 아니요, 폐화돼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자, 빛이 땅속으로 못 들어오지. 네, 그러니까 그 토양에 사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런 거죠. 또 지렁이는 어때요? 땅속에서 구멍을 파면서 토양에 공기를 공급하는 역할도 해주거든. 이런 것들이 생물이 환경에 적응한 것들이야. 요런 거예요, 요런 거. 어려운 거 있어, 여기도? 아니요, 어려운 거 없지. 근데 네, 외워야 할 거지. 네, 근데 가연아, 여기까지는 그냥 읽어봐도 외워질걸? 그렇지 않아? 네, 어렵지 않으니까. 네. 알겠지?